안녕하세요. 수학 코치 주영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6학년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비례식이 무엇이고 비례배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비와 비율을 복습하고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비례식의 정의와 성질 및 활용하기, 그리고 비례 배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4단원 비례식과 비례 배분 시작합니다. 1번 비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와 비율은 우리 지난 학기 6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서 이 비례식과 비례 배분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비례식이에요. 그런데 이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와 비율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비와 비율을 이 단원의 처음 부분에서 좀 복습을 하고 비례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란 뭐였죠? 비는 같은 단위로 표현되는 두 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비견할 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고, 이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 두 개가 나와야지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단위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비교하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무게와 키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두 사람을 비교할 때 같이 몸무게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키를 비교한다든가 그렇게 같은 단위의 두 개의 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 그런 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것은 어떻게 썼죠? 전항 대 후항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요 콜론, 비를 나타내는 기호, 요 콜론을 사이에 두고 앞에 것을 전항, 앞전자죠. 앞전자를 써서 전항이고요. 뒤후자를 써서 후항을 써요. 그리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콜론에 마치 나눗셈처럼 나눗셈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바뀌면 완전히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비도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그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비교 기준, 두 개의 양을 비교를 할 때 누군가 하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대상으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 기준을 누구한테 두기로 했냐면 후항에 두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 대상을 전항에 두기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항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알고 전항에 있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비교 기준과 비교 대상이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공부를 했어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그 후항에 두는 것인데 이것이 비교 기준이고, 우리가 읽기를 할 때에는 전항 대 후항, 몇 대 몇 할 때에는 그냥 순서대로 읽죠. 그래서 몇 대 몇, 전항 대 후항, 이렇게 읽는 것과 같이 무엇과 무엇에 비하면 그대로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그 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항 대 후항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전항 대 후항은 전항과 후항의 비라고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좀 문제가 돼요. 이거는 무엇과 무엇의 비는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읽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거 무엇에 대한 비, 그리고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 뒤에 붙은 그 조사가 굉장히 그 같이 조사가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비라고 얘기해도 되고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라고 얘기해도 우리말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조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무엇에 대한이라고 뒤에 붙은 이 조사가 중요한데 이게 기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인데 비교 대상의 비가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이라는 것은 기준에 붙는 말이에요. 기준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뭘로 하기로 했죠? 후황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무엇에 대한이란 말 앞에는 후황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조사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이 앞으로 올 수 있거든요. 또 후황에 대한이라고 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후황을 먼저 무조건 전황을 먼저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붙은 조사가 너무 중요했다. 네, 이 무엇에 대한이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비교 기준을 후황에 놓기로 했기 때문에 후황이 이 무엇에 대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후황을 무엇에 대한에다가 붙이면 누구의 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의 비예요. 비교 대상의 비. 그래서 전항의 후황에 대한 비 혹은 후황에 대한 전항의 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그 이제 6학년 1학기의 비와 비율을 예, 그거를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2m와 3m를 비교한다. 그러는 얘기는 지금 이 표현이 누구하고 같은가요? 2m와 3m의 비, 1번과 같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순서대로 읽는다는 의미는 2 대 3이라고 읽는 거죠. 자, 여기서 같은 단위로 표현하는 두 양을 비교하는 게 이 비라고 했어요. 같은 단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단위를 비교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서로 생략할 수 있다. 될까요? 예.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단위가 같으면은 그 앞에 있는 수만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래서 B를 이렇게 2 대 3이라고 쓰고요.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는 생략해도 된다 했고 자, 2와 3의 비 1번식으로 얘기하면 2와 3의 비죠. 그죠? 그리고 2번식으로 얘기하면요. 전항의 후항에 대한 비 그러니까 2의 3에 대한 비라고 읽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표현대로 후항에 대한 전항의 비 하면 3이 먼저 나와야겠죠. 3에 대한 2의 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무엇에 대한 앞에는 누가 와야 돼요? 후항이 와야 돼요. 후항. 무엇에 대한 앞에는 후항이 온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율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비율은 그럼 뭐였을까요? 비율이라는 것은 비를 분수 형태로 나타낸 걸 우리가 비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비라는 것은 이렇게 그 비를 표시하는 이 콜론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의 수로. 그 한 개의 수가 뭐냐면 분수라는 거죠. 분수. 분수 형태로 바꾼 걸 요렇게 쓴 거는 우리가 비라고 얘기했지만 요렇게 쓴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비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율.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데 그 비교 기준이 누가 되느냐. 자, 여러분 그 분수를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분수가 왜 탄생을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자연수로 표현할 수 없는 전체에 대한 일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자연수가 아닌 어떤 수가 필요했는데 그게 분수다. 진분수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게 분수인데 그렇다면 기준은 전체일까요? 일부일까요? 당연히 전체가 기준인 거예요. 전체가 어떻길래 그 중에 일부가 분자라는 거죠. 그 중에 얼마만큼이
이 수라는 거예요. 이 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분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예.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 남은 거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얼마라는 그 일부가 분자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B를 얘기할 때 무엇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B를 비율로 바꿀 줄 알아야 되니까 B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그 비율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하면은 여기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후항이 온다고 그랬죠.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모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모가 후항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 누구의 비예요? 이 비교 대상이 이 비의 주인공이에요. 후항은 기준이고 전항은 비교 대상이고 그 비교 대상은 분자에 오죠. 여기에 전항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2대 3을 비율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예, 3에 대한 2의 B잖아요. 3에 대한 2의 B니까 이 무엇에 대한이 기준이 되어서 분모로 가고 2가 비교 대상이 돼서 분자로 가는 거죠. 3에 대한 2의 B 3분의 2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에서 4m와 6m를 B와 비율로 나타내보자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읽기에서 어떤 표현이에요? 1번 표현이죠. 1번. 뭐와 뭐의 비. 예, 여기 1번에서 무엇과 무엇의 비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4대 6이 되겠죠. B는 4대 6.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후항이 뭐예요? 분모예요. 왜? 비교 기준이니까. 그죠? 예, 4는 전항이죠. 전항이 비교 대상이죠. 분자. 6분의 4죠. 예, 6분의 4. 자, 4cm하고 6m 우리 비교할 수 있어요? 네,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같은 단위여야 해요. 같은 단위. 같은 단위로 표현돼야 돼요. 그럼 같은 단위로 바꾸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미터로 바꿀까요? 4cm로 바꿀까요? 우리는 소수보다는 자연수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미터로 바꾸면 이 4cm를 소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예, 이 6m를 바꿔서 둘 다 자연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100cm가 1m이기 때문에 6m라는 것은 600을 나타내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600cm가 되는 거예요. 600cm. 그럼 단위를 맞췄어요. 단위를 같은 단위로 맞췄어요. 네. 4cm 대 무엇과 무엇의 비니까 4cm 대 6m예요. 이때는 단위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단위가 다르니까. 예. 이거는 비율로 얘기하면 600cm 분의 4cm죠. 자, 600cm라는 것은 1cm가 600개 있는 거랑 1cm가 4개 있는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cm, 1cm는 서로 어떻게 돼요? 예, 약분이 되죠. 약분이. 그래서 분모를 그래서 단위가 같을 때 우리가 그거를 단위 대 단위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1cm 그냥 단위 cm가 써 있어도 이거는 예, 곱하기 1cm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cm와 1cm는 서로 같은 수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600분의 400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B로 얘기하면은 4대 600이 되는 거죠. 예, 분모는 후항으로 가고 분자는 전항으로 4대 600.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항과 후항이 비교를 할 때 같은 단위일 때에는 서로 약분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붙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에서는 두 B가 있는데요. 2대 3과 4대 6이에요. 이거는 같은 B일까요? 네.
자, 비율로 보면은 2대3은 3분의 2죠. 다시. 자, 후항은 분모로 가고요. 전항은 분자로 가요. 자, 4대6도 마찬가지죠. 4대6은 후항이 분모, 전항이 분자로 가서 6분의 4예요. 자, 6분의 4와 3분의 2는 같은 수인가요? 예, 서로 약분이 되잖아요. 2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3분의 2예요. 3분의 2를 다시 b로 바꾸면 2대 3이 되죠. 그러니까 2대 3과 4대 6은 자 보세요. 여기 4대 6에서 시작해서 2대 3으로 바뀌었죠.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약분. 그래서 2대 3과 4대 6은 같은 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대 3과 4대 6은 같고요. 그래서 그 같다는 표시를 이용해서 이런 등식을 쓰는 거죠. 2대 3과 4대 6은 같다. 자, 2와 6은 외항이 돼요. 외항. 3과 4는 내항이 됩니다. 자, 이 외자는 눈치챘겠지만 바깥 외자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항이란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항. 그죠? 3과 4는 안내자예요. 안에 있는 항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비에서는 전항이냐 후항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외항이냐 내항이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비례식의 성질을 배울 때 이 외항이냐 내항이냐의 그 용어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예, 비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두 개의 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례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이렇게 각각의 비가 있고, 그죠? 각각의 비가 있고, 이런 각각의 비가, 이거는 비가, 이것도 비고, 이것도 비죠. 네, 두 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비가 같다. 두 개의 비가 같다. 이게 비례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비례식이라는 것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뭐를 사용했어요? 예, 요거 등식 같다는 표시 예, 그걸 사용해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얘기해요. 예, 앞에서 두 비 2대 3과 4대 6이 같은 비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비율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 분수는 우리 익숙하니까 4대 6은 비율로 나타내면은 6분의 4는 3분의 2죠. 그러니까 예, 이걸 다시 B로 나타내면 4대 6하고 2대 3하고 같죠. 이런 비례식이 나온다는 거죠. 또 4대 6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하분수로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분수로 비율로 나타냈을 때에는 기하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3분의 1을. 그런데 4대 6을 바로 우리가 기하분수를 통해서 비율로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약분을 해서 2로 약분을 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대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대 3은 4대 6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비율로 나타내서 분수로 나타내면 기하분수라고 얘기를 하죠. 3분의 1을. 그런데 4대 6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 2대 3으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같은 말을 선생님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분수로 나타내면 비율로 나타내면 기하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비율로 나타내면 뭐요? 네, 기하분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6번에서는 앞에서 배운 그 간단한 자연수의 비, 그걸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태에서 같은 비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식까지 완성해 보는 거, 이런 거 좀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갈게요.